이재명도 네 이게 무슨 얘기인지 기사 보겠습니다. 야 초선 후진적 정치 불출마 비명 이재명도 선당후사 압박. 네 어제 민주당에서 불출마 선언 연달아 나왔습니다. 홍성국 의원, 이탄희 의원이었는데 그 모습 같이 보고 오실까요? 저는 오랜 고민 끝에 다가오는 제22대 총선에 불출마하기로 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80년대 낡은 이념으로 우리나라를 후진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한계에 대해 오랜 시간 고민한 저는 미래학 연구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저부터 기득권 내려놓겠습니다. 당의 결단을 위해서라면 그곳이 어디이든 당이 가라하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당이 고전하는 험지 어디든 가겠습니다. 22대 총선에 제게 남아있는 출마 기회를 다 내려놓고 백의종군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것도 다 내려놓겠습니다. 선거법만은 지켜주십시오. 네, 사실 이탄희 의원의 경우에는 제가 있는 지역구 말고 고향 말고 험지 출마하겠습니다라고 일전에 얘기를 했는데 그 기회마저도 내려놓고 저 불출마하겠습니다. 무조건 네 연동형으로 비례대표제 가야 됩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약간 울먹이는 듯한 느낌도 없잖아 있었어요.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선 2명이 불출마하겠다. 지금 현재 상황이 좀 후진적 정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불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나온 얘기가 권지웅 위원님. 네. 근데 왜 초선만 불출마를 선언하느냐. 사실 뭐 초선 우상호 의원도 있고 박병석 의원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네. 사실 관건은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의도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이번 선거는 친윤과 친명 누가 더 많이 쇄신하고 누가 더 물갈이 되느냐가 이번 선거 판가름할 거다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왔었거든요. 친윤에서 장제원 의원과 그리고 김기현 대표 어제 저녁 친명이 없다. 초선 의원들만 불출마 선언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친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그간 이제 대통령 취임 이후에 국정 운영이 엉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직접적 간접적 책임이 있으니까 그것을 내려놓는 방식으로서 불출마를 요구하는 것이고 그에 반해 지금 이재명 지도부에 대해서 여러 비판이 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이 엉망이었던 것처럼 당을 운영을 하지 못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해서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민주당이 변하기 위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무언가를 내려놓는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초선 의원으로 홍성국 의원과 이탄희 의원뿐만 아니라 그전에 오영환 의원도 네.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이제 여야가 싸우고 있긴 하지만 네. 정치 자체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뭔가 자기 혁신이나 자기 쇄신이 필요하다고 계속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좀 호응해서 22대 국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은 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면에서 저는 지도부가 고민해야 될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친윤과 친명을 같은 연장 같은 선으로 놓고 보기에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재명 지도부 체제가 문제가 있다고 한들 집권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같이 비교할 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다만 쇄신 움직임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비명에서는 이런 압박을 한다고 하죠. 이재명도 선당후사 압박. 네. 지금 말씀 중에도 나온 게 친윤 친명을 같이 놓을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민주당도 쇄신을 하긴 해야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이 비명계에서 얘기를 하는 건 이재명 대표도 선당후사 해야 된다라고 압박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 원칙과 상식 의원들 4명, 비명계 의원 4명 오늘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할 내용이라고 합니다. 네, 어떤 내용을 갖고 할지 좀 같이 볼까요? 네, 원칙과 상식의 의원 지금 4명이죠. 김종민, 조응천, 윤영찬, 이원욱 의원. 내년 총선 때 우리 거취를 당 지도부에 일임을 할 테니 이재명 대표도 선당 후사를 결단하십시오라고 오늘 요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네. 이재명 대표 결단할 것으로 보십니까? 사실 정치는 정말 생물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총선이 4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또 민주당 내에서 어떤 혁신과 쇄신의 바람이 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저는 이런 민주당 내 당연히 혁신, 쇄신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까지도 모두 다 또 계파 갈등으로 치환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당연히 당내의 기득권이라든지 그동안 당내에서 힘만 가지고 그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국민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고 당원들의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누구인지는 결국 당원들과 국민들이 일단 1차적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이 또 지나치게 이 틈을 타서 계파 갈등으로 번져가는 것, 그리고 또 한 계파가 또 다른 계파를 혁신의 대상이다라고 공격하는 모습들은 저는 또 국민과 당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천을 앞두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싸움을 하는 것으로 비춰질까 봐 우려스러운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당연히 국민들께 이것이 진정한 혁신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계파 갈등 이런 것을 내려놓고 정말 진정으로 국민들께 책임을 다하고 역할을 다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자칫 쇄신이 아니라 계파 갈등으로 번진다면 주객이 좀 전도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셨는데 기자들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런 이른바 용퇴론에 대해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답변 들어보고 오실까요? 지금 장제원 의원 불출마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용퇴론이 불거지고 있는데 혹시 민주당은 좀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인지 비슷하게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 여당에서 좀 실효적인 정부가 재정 부담을 좀 감수하는 그런 대책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지호 의원님. 용퇴론을 물었는데 전세 사기 피해 중요한 얘기긴 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 중요하긴 한데 다른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이재명도 선당 후사해라 비명계 의원들의 저 압박 저게 이제 제가 봐서 그냥 우의 독경 쇠기의 경읽기죠 그냥. 짧게 우이독경 세계 경익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권지웅 위원님. 네. 사실 항상 저희 프로 나오셔서 말씀하신 게 전세 사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지금 이런 건 얘기할 때가 아니다고 말씀하셨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 전세 사기를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네. 사실 질문은 그 얘기가 아니긴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저도 저 자리에 있었는데 네. 어쨌든 당대표가 지역에 가서 전세 사기 피해자를 만나고 그리고 그렇게 그 자리였죠. 하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에 대표께서 저렇게 이야기하셨다고 저는 일단 생각하고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건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표직 사퇴와 불출마는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건 이재명 지도부가 쇄신의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 네. 지도부가 내려놔야 될 것도 분명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도부와 가까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는 공천을 주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 스스로 불출마를 선언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만 민주당 전반적으로 쇄신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일부 몇몇 의원들이 뭐 출마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사실 지금 여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쇄신의 정도의 어떤 비견할 만한 쇄신을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대표께서 대표직 사퇴가 아니라 네. 불출마까지는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직 사퇴와 불출마는 또 별개의 건이기 때문에 대표직은 유지하더라도 불출마 정도는 이재명 대표가 좀 염두에 고민해 볼 정도의 수준은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원칙과 상식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밝힌다고 하죠. 구체적으로 선당후사를 요구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